야, 너 연극 왜 하냐? 왜 하냐고, 연극. 할 수 있는 게 이것뿐이라서요. 전 그 말이 제 가슴에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잘 부탁할게. 꼭 완성시켜줘, 연극. 네, 꼭 완성시켜 드릴게요. 셰익스피어는 우리 인생은 한 편의 연극과 같다고 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희노애락의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네 삶과 닮았기 때문인데요. 그 중심에는 혼신의 힘을 다해 연기하는 배우들이 있습니다. 배우가 없으면 무대가 존재하지 않고 무대가 없으면 배우가 존재하지 않는 연극. 오늘은 배우 예술이라 불리우는 연극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대구 연극의 중심지라 불리는 대명 공연거리. 골목 곳곳에 극단 소극장들이 모여 있어 대구의 대학로라고도 불리는 곳인데요. 오늘 연극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해봅니다. 대명 공연거리라는 이름답게 각 극장들에서는 지금도 공연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모두들 휴식을 취하고 있을 낮 시간, 아직은 관객들의 발길이 뜸한 공연거리를 찾아가 봤습니다. 액터 스토리. 여기가 소금창고. 네, 극단 구리거울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곳이고, 네, 액터 스토리 오래되셨죠? 여기 선생님이 하시는. 거리를 들어서자마자 위치하고 있는 대명공연예술센터. 이곳에 가면 현재 대명공연거리에서 공연되고 있는 작품들은 물론 대구 연극의 역사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데요. 연극인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간입니다. 그 가운데 저도 오랜만에 반가운 사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내 연극의 시작. 고도. 아, 선생님들 다 계시네 여기. 정말 대구 연극에는 빼놓을 수 없는 기라성 같은 분들입니다. 대구는 참 이 연극으로 뜨거운 도시죠. 홍해성 선생이 태어난 곳이기도 하고, 한국 연극사의 한 획을 그은 대구 출신의 연출가 홍해성 선생을 배출한 곳이자 6.25 전쟁 당시 국립극장 개관으로 공연 열풍이 불었던 대구는 1960, 70년대를 거치며 연극계의 발판을 다졌습니다. 문명에 찌든 미국 사회를 한번 치유를 해보자는 뜻인데, 이후 꾸준히 성장한 대구 연극계는 1990년대에 들어서며 연극 전용 공간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죠. 지금 현재 대구에서 연극 전용 극장이 4개 있는데요. 한 10개 정도가 생겨서 소극장에서 연극 배우 예술의 진수를 보여줄 수 있는 마땅한 극장이 하나 있어야겠다. 공연 공간이 있어야 된다. 연극인들의 무대와 공연을 향한 열망이 낳은 공간이 바로 대명 공연거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 이곳에는 13개의 연극 전용 극장이 빼곡히 모여 있고요. 이곳을 중심으로 47개의 크고 작은 극단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 생각하시면 대명 공연거리라는 특정한 공간에 좌우에 극장이 밀집되어 있고, 극장을 소유하고 있는 극단들은 어떻게 했어요? 레퍼토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연할 수밖에 없죠. 1년에 뭐 10편 이상씩을 만들어야 관객들을 모으고 극장이 활성화되고 좋은 연극을 또 제공할 수 있고 극장의 운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각자 극단들마다 자유로운 창의적인 작품들을 시도했고 실험했고, 결국은 시민들한테 연극에 대한 문화를 좀 더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는 환경이 아닌가. 대명 공연거리에 가장 먼저 털을 잡았다는 소극장을 찾아가 봤는데요. 마침 극단 초용의 배우들이 이날 있을 공연을 위해 막바지 연습 중이었습니다.
저도 연습에 방해가 되지 않게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우리가 결혼한다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아름답지가 못해요. 그럼 얘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네요. 당신과 결혼하겠어요. 당신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하겠어요. 뭐 극단 초연 내년에 저희들이 40주년 됩니다. 뭐 역사만큼 치열하게 83년도부터 매년 끊이지 않고 작품 활동들을 하고, 그다음 또 저희 극단 공연을 또 같이 또 나눴던 배우들도 워낙 많고, 그래서 어쩌면 뭐 대구의 하나의 어떤 연극의 산 역사라고 할 수도 있고요. 괜찮을 거예요. 내일도 차도가 없다면 정말 의사를 불러오겠어요. 완벽한 공연을 위해서는 작은 것 하나도 놓칠 수 없습니다. 자, 방금 시선 자꾸 빼는데 지금 시선 빼지 마라. 시선이 자꾸 불안하게 자꾸 빼버린다고. 바라보는 시선 속에서 어쩌면 섬찟함도 올 수 있단 말이야. 사무실 유리창을 통해 당신 지켜봤습니다. 증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대구 연극 배우들 참 잘하죠. 받아줄게요. 와, 좋다. 야, 수선아, 잘한다. 인정이야, 뭐 원래 잘하는 애고. 같은 배우로서 에너지를 받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 무대가 허투루 보이지 않도록 노력하는 어떤 그 모습들이 지금도 뭐 사실 이루어지고 있고, 저도 지금 우리 후배들이랑 어쨌든 열심히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대학가였던 이곳은 한때 술집들이 가득했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 이제는 문화거리이자 공연거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대명 공연거리의 중심으로 들어가 봤는데요. 여기 한울림 극장 공연 많이 합니다, 여기서. 그리고 여기가 연극협회, 대구에서 가장 큰 극단이죠, 한울림 극단. 여기 이렇게 포스터가 이렇게 많이 붙여져 있다. 한울림. 대명 공연거리의 터줏대감이라 불리는 극단 한울림은 전용 소극장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곳에서 공연 연습이 한창이라고 해서 제가 한번 살짝 들어가 봤습니다. 오랫동안 대명 공연거리에서 활동해온 극단답게 노련함과 성숙함이 극단 배우들은 물론 무대 곳곳에서도 묻어나는 것 같네요. 뭐 주감이 줄 거고 그러려고. 나? 아, 뭐 어때? 그리고 그 사람은 정말 잘생겼어. 그게 아무나 되는 일은 아닌데. 어쨌든 그 너희가 얘기 안 하면 엄마 모르실 거야. 절대 안 해요. 아니, 저는 할머니하고 말도 잘 안 하는데요, 뭐. 진짜 좋을 텐데. 그러면 그 돈을 누가 보냈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 안녕하세요, 후배님들.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 친구들이 극단 한울림에서 맹활약 중인 배우들입니다. 오히려 서울에서보다 더 많이 배우고 또 무대에 설 기회도 더 많아져서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들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건 대구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요리를 하고 그 사람은 경영자가 되는 거야. 올해로 극단 한울림이 창단 25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8년에 여기 한울림 소극장을 개관할 때 개관 기념으로 올렸던 연극 사랑을 주세요라는 연극을 떠올리게 되면서 한울림을 기억해 주시는 관객분들한테도 약간 추억이 될 것 같고 해서 이제 이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5년이란 적지 않은 시간 속에서도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극단. 그 노력은 끊임없는 작품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럴 거예요. 많은 극단들이, 특히 막내들이 참 많이 힘들 때거든요. 그때 밤을 새가면서 공연 연습만 하는 게 아니라 무대를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밤마다 새벽에 몰래 나와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연습실에 그렇게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선배들 몰래 전화가 오면 전화 받지도 않고 매달 여기서 세워라 내버라 계속 이렇게 숨어가지고 시간을 엄청 때운 적이 있습니다. 거의 매일 그랬어요, 매일. 20대의 어린 막내 배우 박세기가 앉았던 자리는 이제 화분들이 차지하고 있네요. 그때 2006년 갓 군대 제대하고 한 23살 때 박세기였네요.
하고 싶다는 열정 하나로 무작정 뛰어들었던 연극. 그건 한 사람의 눈빛이 바꿔준 인생이었습니다. 원래 제가 전공이 일본학 전공을 하고 있었어요. 군대 갔다가 말년 때 이제 야간 보초 근무를 쓰러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딱 총을 들고 둘이서 2인 1조로. 근데 심심하니까 후임한테 야, 뭐 하다 왔냐? 연극을 하다 왔대요. 야, 해봐. 그때 막 말을 하는데 연기 얘기를 어두컴컴한 빛이 하나도 없는 그 밤에 그 친구 눈이 초롱초롱하게 진짜 너무도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아, 그때 느꼈죠. 나 저 눈 가져보고 싶다. 그래서 바로 군대를 제대하고 온 곳이 바로 이곳이죠. 그렇게 제 인생이 변해버렸습니다. 그때의 23살 청년 박세기는 이곳 대명 공연거리에서 어엿한 중견 연극인이 됐습니다. 지금도 이곳에는 연극이라는 꿈을 안고 많은 청년들이 모여들고 있는데요. 그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각 극단의 막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에게 연극이란 어떤 것일까요? 저는 극단 백치들의 막내고요. 25살 이성재라고 합니다. 배우들이 이런 거군요. 박수 한번 칠까요? 이제 사업을 따내거나 뭐 캐스팅을 하거나 하는 거랑 홍보 업무를 저는 이제 그 업무를 오로지 하는 PD를 맡고 있는 이선현이라고 합니다. 대명동에 맞나요? 없죠. 거의 없어요. 네, 고급 인재입니다. 자, 자기 입으로. 저는 성대모사를 준비했는데요. 도라에몽. 이것도 감독의 연출이지? 소개할게! 대나무 헬리콥터! 현규 오빠가 욕할 것 같은데. 저희 극단 헛짓 대표 김현규. 현규 오빠가 좀 이제 현규 오빠 시그니처. 현규 오빠 성격 좋거든요. 나 현규 빠순이. 스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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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핑. 여기서도 제가 지금 제일 나이가 어리잖아요. 저희 극단이 이제 저희 극단이 평균 나이가 29세밖에 안 되는 엄청 젊은 청년 대표 극단이라고 할 수 있고요. 되게 열정이 엄청나게 강하신 분이어가지고 저희 극단만의 자체 유튜브 콘텐츠도 자체로 전통영화 제작도 할 이런 예정이 되어 있고 되게 리얼리티를 다룬 스토리들을 되게 각장을 많이 하시고 또 생각해내야 돼. 신기한 것 같습니다. 네. 자랑 많이 하고 그러시는데. 저는 극단 하늘님의 막내고요. 28살 남준우입니다. 제가 제 별명이 여러 개가 있는데 한때 제가 대명동 바지남이라고 제가 뮤지컬 55일이라는 작품을 하고 있는데 오프닝에 이제 국군 유해를 발견하는 그런 역할이었는데 바지가 반드시 찾아낸다. 실시! 그리고 이제 대명동 바지남으로 이제 불리게 되었죠. 예. 연극한다 그러면 무조건 TV에 언제 나와? TV엔 언제 나와? 맞아. 그 말 제일 듣기 싫어요. 정말 진짜로. 듣기 싫어요. 그래서 연극한다니까? 그러니까 네가 알고 있는 건 매체고 내가 하는 건 무대인데? 약간 이렇게 말을 해도 그래서 결국에 TV에 나오고 싶을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 말이 되게 제가 생각하는 그 배우를 하고자 하는 그 목표를 엄청 단순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말에 덧붙여서 돈은 돼? 이게 이제 사실 그 경제적인 거는 편견은 아니고 팩트죠. 편견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팩트입니다. 근데 보통 직장인들한테 그런 거 안 물어보잖아요. 너 직장 페이 얼마야? 맞아. 돈 얼마 받아? 얼마 받아? 그런 거 안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잘 벌지는 못하지만은 나로서는 충분히 내가 연극하면서 돈 벌고 여력이 되나 마음의 풍요가 있냐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연극을 하면 저는 그 마음의 풍요를 채우고 고프지 않고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대구에서는 안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네. 저는 배고프다고 생각해요. 지금 PD 입장에서 봤을 땐 배우들 페이가 말이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이제 공연을 3일을 하지만 연습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연습 페이를 주는 극단이 없어요 사실. 전 항상 미안한 소리를 먼저 하게 되는 입장이니까. 그렇네. 대구에서 또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서울 가서 하지 왜 대구에서 하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서울에서 내려와서 하는 배우가 있는 만큼 그만큼 대구에 또 특징이 있고 대구만이 줄 수 있는 인프라가 엄청 많기 때문에 그거는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하는 말. 어디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뭘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누구와 함께 그게 진짜 제일 중요한 건데. 그리고 뭔가 서울이랑 좀 다르게 대구는 좋은 게 그 대학로가 지금은 기업이 거의 사들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품을 만들 때 있어서 자율성이 조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대구 같은 경우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극장이고 극단이니까 작품을 만들 때 좀 더 자유롭게 만들 수 있고 하고 싶은 걸 만들 수 있고. 사실 저는 요즘 느낀 게 연극이라는 어떤 하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관객들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 연극을 볼 때 느껴지는 생동감이랑 현장감이랑 그런 것들이 되게 매력이 되게 많아서 좀 더 마음 편하게 연극에 보러 오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좋은 공연도 저희가 만들기 위해서 너무 자기 성찰에 바라는 이런 느낌. 제가 잠깐 들릴 때가 있거든요. 제본을 할 게 있어가지고. 실례합니다. 제본 좀 하려고 왔거든요. 네. 혹시 하나만 될까요? 네. 이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명 공연거리의 작품이라면 반드시 이곳을 거쳐간다는데요. 배우들에게 전해질 대본을 복사하는 곳입니다. 35년째 이곳에서 장사를 해왔다는 사장님. 계명대학교 일부가 이전하기 전만 해도 수업 교재며 음대 학생들 악보를 복사하는 일이 주였지만 지금은 극단들의 단골 복사집이 됐습니다. 여기 사장님 공연 제본 많이 하러 오죠, 대본들? 네, 요 근처에 작은 소극장들이 많으니까 오늘 아침에 또 액터스토리에서요? 네. 그 리플렛하고 뭐 그런 거 조금 이거 얼마예요? 2,000원. 2,000원이요? 고참이 되셨겠네. 네, 그리고 요즘은 그래요. 지금은 교재도 없고 대본이 그나마 근근히 먹여 살려줘요. 건강하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네. 대본도 받았으니 좀 쉬어갈까요? 대명 공연거리에 있는 카페들을 잘 살펴보면 혼자 앉아서 대본을 읽고 연구하는 배우들을 발견하는 재미도 있답니다. 그리고 여기가 골목 실험극장. 실험 공연들을 많이 하는 곳인데 지금도 공연하고 있나? 공연이 없는 평일 낮 시간에는 대개 연습을 하느라 분주한 극장들도 많은데요. 지금 여긴 공연 연습을 하는 것 같진 않고 뭔가 준비 중이네요. 공연 준비라기에는 여러 장비에 카메라도 보이고요. 그냥 연극은 아닌 것 같은데 뭘 하는 걸까요? 레디 액션! 숏폼 영상이 요즘 대세다 보니까 거기에 흐름에 맞춰서 저희도 연극형으로 약간 변형해가지고 이제 원 세트에 약간 배우의 연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샷을 타이트하게 하는 숏폼 컨텐츠를 찍던 중이었고요. 저희가 명칭하기로는 이제 5분 연극이라는 컨텐츠입니다. 레디 액션! 연극하는 사람들이 영상 콘텐츠를 제작한다니 흥미로운데요. 여기 아까 만나본 막내 배우도 보이네요. 이런 새로운 시도가 어렵기도 할 텐데
그래도 나름 각자의 몫은 톡톡히 해내고 있는 것 같죠? 진짜 배우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뭐 촬영을 한다든지 음향 장비를 잡는다든지 뭐 이렇게 연출부를 본다든지 하는 게 그 다 연극과는 다른 매력인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모니터도 하고 수정도 해가며 촬영하다 보면 5분의 짧은 영상 콘텐츠지만 촬영 시간은 반나절을 훌쩍 넘길 때도 많다는군요. 좀 재밌기도 한데 약간 카메라 앞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간 카메라에 대한 떨림이 새롭고 그런 부분이 다가와서 약간 재미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날 제작한 5분 연극은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그거 봤냐? 뭐 비트코인.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어렸을 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제 공연이 더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극단이 추구하는 방향은 공연이 현 시대 사람들이 봤을 때 이질감이 안 들고 이제 매니아적 요소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뭔가 영화 같은 느낌이 났으면 좋겠다. 예, 대중예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연극계의 새로운 바람은 20, 30대 젊은 연극인들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무대에 모래를 깔거나 물을 이용하는 등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시도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모래는 이제 저희가 거의 1톤 가까이 있었거든요. 나중에 그냥 농담 삼아서 작년에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이제 청소를 하다 보니까 모래가 나오더라. 저희가 힘들어야 관객은 웃는다. 그런 어떤 신선한 자극들, 그 다음에 재미 요소들을 선사하기 위해서. 네. 엄마, 아빠 다 똑같아요, 애들은. 특히나 극단 어쩌다 프로젝트가 선보인 연극 쥐는 다양한 시각 효과로 주목을 받은 작품이기도 한데요. 폐말통을 활용한 무대와 천장에서 쏟아지는 물 등 신선한 시도로 관객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결국에는 연극은 공연이잖아요. 관객들한테 어떤 보여지는 공연이 갖춰야 할 게 뭐가 있을까? 분명히 관객들을 지루하지 않게 해야 하고 그러면은 또 재밌어야 되고 일상에서 조금 벗어난 어떤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소들도 충분히 좀 배치가 되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항상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선 작품들이 영상 콘텐츠와 무대 장치로 새로운 것을 시도했다면 연극 반향은 연극인들의 부조리함과 모순을 스스로 드러내며 오히려 연극계의 반향을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오케이. 열정패. 뭐? 에이, 요즘에 누가 돈 안 받고 연기를 해? 아, 괜찮아.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스스로 좀 거울을 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이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고 메아리 되돌아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대를 거쳐 이어져 온 연극계의 여러 가지 시도와 실험들 그리고 무대를 향한 열정과 관객을 향한 열망은 지금의 대구 연극을 잇게 했는데요. 그럼에도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그들은 매일 고민하고 또 질문합니다. 너 연극 왜 하냐? 왜 하냐고 연극. 선배들의 정신이 지금 후배들한테 가고 있고 그 후배들은 그 정신을 넘어서 새롭게 대명동을 지키려고 하는 건강한 연극적인 정신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뭐 돈과 바꿀 수도 없는 희망적인 일, 이러한 희망들을 지금 대명동 현장 예술가들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대명 공연거리의 소극장들은 불을 밝히고 저마다 공연을 위한 준비로 분주하게 움직이는데요. 마침 이날 첫 공연이 있다는 소극장을 찾았습니다. 무대에 서본 사람들은 압니다. 어떤 작품이든 첫 공연이 가장 떨리는 법이거든요. 그래서인지 무대 뒤에 긴장과 설렘도 가득한데요.
그 가운데 유달리 긴장한 배우가 보입니다. 저 이번 연극 입봉이에요. 아 진짜요? 네. 입봉의 첫 공연인 건가요 그러면? 네. 되게 떨리고 카메라가 부담스럽네요. 네, 파이팅 하십시오. 너무 떨리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 날씨 좋다. 아휴, 말릴 공간만 있으면 햇볕에 나가도 진짜 빨리 말려. 나 좀 봐. 예? 예? 잠시만요. 예! 나 다시 술 사러 나간다. 아, 오빠. 요즘 그거 500원 떨어지면 찾기 힘들고요. 여기요. 예. 감사합니다. 단지 좀 아쉬운 거는 아무래도 연극이 영화나 드라마보다는 비주류다 보니 또 이제 대명동에 있는 연극 공연 거리를 또 이제 잘 모르시고 대구분들이 그런 점들이 좀 아쉽죠. 예. 많이 보러 와주셨으면 정말로 저희가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대답을 안 하세요. 이렇게 열심히 연극 챙겨보러 다니고 있습니다. 오히려 연극을 보다 보면은 이 배우님을 통해서 다른 작품을 알게 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연계돼서 오게 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재밌게 봤습니다. 네. 저는 이 공연을 초연했을 때 봤었는데 그때랑 내용이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더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지금은 뭘 해도 다 재밌는 시기여가지고 이 작품을 하면은 이런 장면이 있네? 재밌다. 이 작품을 하면 또 재밌다.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계속 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장르인 것 같아요. 당신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차별화를 둘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나만의 고민을 담아서 표출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게 가장 심적으로 좀 힘들었고 지금도 잘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가짜 같은 진짜 세상보다 진짜 같은 가짜 무대가 저는 좋아요. 살아있는 것 같거든요. 그냥 되게 공허한데 꽉 차 있는 느낌? 아 진짜 중독적이다. 그래서 연극하길 잘했다. 이제 제 연극의 마지막 장면이자 마지막 대사입니다. 나는 잘못되지 않았습니다.